자, 먼저 여러분들 개체군의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개체군의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같은 종의 집단이다. 어떤 특정 지역에 같은 종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밀도 나와 있는데 밀도의 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어떤 면적분의 수라고 되어 있죠. 많냐 적냐 이런 건데 거기 그 요인들이 있죠.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한번 보실까요? 출생과 이입에 의해 증가하고 사망과 이출에 의해 감소한다. 요거 이제 이해 못할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출생 많이 나면은 개체군의 밀도가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 지구가 개발됐어요.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개체군의 밀도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혐오 시설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생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요. 그럼 점점 어때요? 그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들겠죠. 뭐 개체군의 밀도는 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면적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출생 사망의 영향이 이입 이출 영향보다 크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출생 사망에 의한 영향이 개체군의 밀도 변화가 이입 이출에 의한 영향보다 크다. 요건 또 하나 정도 좀 적어놔 보세요. 그죠? 하나만 좀 여러분이 적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수업에서 보실 내용이 동그라미 3번부터입니다. 그거부터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곡선. 생장곡선이다. 개체수 y축이고 x축은 시간이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론적 생장곡선은 J자형이에요. J자형. J자. 쭉 증가하는 게 이론적인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어떻느냐? 실제는 이런 모양. 뭐 같아요? 알파벳 S 같죠? S자형 곡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요것 때문에. 환경 저항.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먹이를 주고 여기다가 어떠한 개체를 넣어놨어요. 일정 수의 개체를 넣어놨습니다. 일정 수의 어떠한 뭐 곤충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먹이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점점 번식도 하고 증가하겠지만 이 먹이가 점점 감소할 것이고 여기에 노폐물도 쌓일 것이고 또 서로 어떤 공간을 두고 막 싸우겠죠. 환경저항은 그런 거예요. 뭐 먹이가 부족해진다거나 뭐 공간이 부족해진다거나 이게 가장 큰 요인이겠죠. 점점 배설물들이 증가하면 노폐물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질병도 생길 것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는 이론적 생장곡선은 이론일 뿐이지 실제는 이런 식의 S자형 곡선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시간이 여기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초반부터 이렇게 이 차이가 생길 때부터 서서히 환경 저항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 저항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또 한 가지만 이 그래프에서 더 보고 갈 건 뭐냐면요. 요 이제 S자형 곡선의 요 기울기 있죠? 이게 여러분들 번식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울기는 속도죠? 번식 속도가 어때요? 초반에는 이제 기울기가 커졌죠? 이때는 빨랐는데 점점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기울기는 번식 속도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이론적 생장곡선 J자형이다. 왜 그럼 실제 생장곡선이 S자형이냐? 환경 저항 때문이다. 환경 저항은 뭐다?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뭐 환경 오염. 가장 큰 영향은 이제 먹이 부족이나 공간 부족이 되겠네요. 자, 그 정도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이번에는 생존곡선. 동그라미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개체군의 생존곡선이다. 아까는 뭐였어요? 생장곡선. 이번에는 생존곡선.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Y축은 생존 개체수, X축은 상대 수명이에요. 요게 이제 1형이라고 부르고, 요거 1형, 요게 이제 2형, 요게 이제 3형,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1형이다, 2형이다, 3형이다. 1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 수명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제 여기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죠. 많은 개체가 죽죠. 그러니까 어때요? 초기에 부모로부터 이제 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릴 때 안 죽고요. 생리적인 수명을 거의 다해서 죽는 경우가 1형입니다. 사람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좀 크기가 큰 포유류들. 예, 이런 것들이 1형에 속하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형은 어때요? 거의 뭐 어린 시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나 사망의 어떤 사망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2형, 뭐 다람쥐라고 나와 있죠. 설치류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2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교재에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좀 생소하지만 이것도 하나 써주세요, 여러분. 히드라도 좀 여러분이 표시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저는 뭐 히드라형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3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초기에 대부분이 죽어요. 초기에 엄청 많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알을 굉장히 많이 낳죠. 주로 이제 체외 수정하는 어류들, 그죠? 굴이라든지 어류들.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포식자로부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부만 살아남겠죠. 보호할 수 없잖아. 물에 나는 알 같은 것들을 어떻게 뭐 감싸서 어류들이 보호할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엄청 개체들을 많이 낳지만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은 게 바로 3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형은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요? 새끼 수는 많이 낳지 않죠.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지금 형제가 얼마나 돼요? 뭐 하나, 둘, 셋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어릴 때 정말 여러분들 잘 케어받아서 부모님들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들 뭐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죠? 그래서 생리적인 수명을 다 하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이제 1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체수가 많다.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런 경우를 3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래프를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응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 수명 이렇게 쓰시고, Y축이 이번엔 뭐냐면 사망률을 보시죠. 사망률. Y축 사망률. 상대 연령이라고 합시다. 상대 연령. 예.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그래프가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예. 그럼 어때요? 사망률이 초기에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요거. 사망률이 초기에 되게 높아요. 요게 이제 왼쪽 그래프로 본다면 요게 이제 3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대 연령이 높아졌을 때 사망률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형, 이게 1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2형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 그림도 하나 여러분이 추가로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과서나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런 그림만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요 그림 하나까지 추가로 보시면 좀 더 좋은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